왜 딥플레인이 최근에 대세가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광대가 부각돼 보인다거나 팔자가 덜 당겨진다거나 한계점이 발생을 했고, 결국 저희의 목표는 환자분의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의 거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아성형외과 안건영입니다. 오늘은 거상술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원장님, 딥플레인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듀얼 플레인은 구식 방식 아닌가요? 어떤 병원은 딥플레인, 어떤 병원은 듀얼 플레인인데 뭐가 맞는 거예요? 저는 어떤 걸 해야 되죠? 솔직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헷갈리시고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병원마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고, 인터넷에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걸 찾아봐도 이건 의견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다른지, 각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나한테 맞는 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층별로 되게 세밀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겉에 바깥층에는 피부라는 장벽이 있고, 피부 아래는 피하지방층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이게 겉에 층이면 우리 안쪽 층은 우리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침샘이 있고 안쪽에 있는 신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쪽 층과 바깥 층을 구별시켜주는 중간에 연결해주는 뭔가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우리 얼굴 겉의 구조물과 안쪽에 깊은 곳에 있는 구조물을 구별시켜주는 층이 스마스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마스층은 근육 섬유와 지방 조직이 혼재가 돼 있어서 탄력이 기본적으로 있는 층이고, 이 스마스층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무너지면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얼굴에 깊은 곳에 있는 뭐 침샘이랑 근육들, 이런 구조물들이고, 이 구조물들을 이 스마스층이라는 게 두피서부터 목까지 하나의 층으로 다 싸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스층의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거상을 할 때 우리 피부만 박리를 해서 당겼기 때문에 금방 풀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이 스마스층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부터 이 스마스층을 박리를 해서 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유지인대 개념도 기억나시죠? 우리 보드가 있으면 종이를 고정할 때 어떤 핀을 꽂아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지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얼굴에 아까 말씀드린 층별 구조물들을 뼈에서부터 나온 인대 조직이 피부까지 뻗치면서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피부를 넓게 분리를 시켜주고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을 분리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이 유지인대라는 것을 다 끊어주게 되고, 이 스마스층과 유지인대, 이 두 가지가 거상술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한 모식도를 통해서 딥플레인과 듀얼플레인, 하이스마스와 로우스마스의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리고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면 거상술은 결국 피부를 박리하고 스마스층을 박리를 해주는 건데, 이 가로축은 피부의 박리 범위를 나타내고 이 세로축은 스마스층의 박리 범위를 나타냅니다. 일단 크게 봤을 때 거상술은 이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 이게 크게 나뉠 수가 있고, 두 개의 차이점은 피부를 넓게 박리해주면서 스마스층까지 넓게 박리해주는 게 듀얼 플레인이고, 피부의 박리 범위를 줄이고 스마스층은 최대한 넓게 박리를 해주는 게 딥플레인입니다. 이 개념부터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 스마스니 로우 스마스니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 개념은 이 듀얼 플레인 안에서 이 스마스를 절개가 들어가는 높이의 차이입니다. 그 높이에 따라서 광대뼈 궁이라고 하는 이곳보다 더 높은 곳에서 박리가 들어가면 하이 스마스, 그리고 광대뼈보다 아래쪽에서 박리가 들어가면 로우 스마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듀얼 플레인이라는 용어에서 이 수술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듀얼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뜻하고, 플레인은 면을 뜻합니다. 면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인데, 피부를 박리해서 피부층이 하나가 생기고 스마스층을 박리해서 스마스층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스마스층을 당기고 피부를 당겨서 거상을 해주는 방식, 이것이 듀얼 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피부 절개를 시작하게 되는데 헤어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긴 절개선을 가고 귀 앞과 귀 뒤, 목 뒤 헤어라인까지 이렇게 피부 먼저 절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피하 지방층을 포함해서 피부판을 분리를 시키는 건데요. 듀얼 플레인에서는 이제 피부 박리 범위가 이렇게 상당히 넓은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스마스층을 분리해주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스마스층을 분리하는 높이에 따라서 하이 스마스 방식과 로우 스마스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하이 스마스 방식은 이 광대뼈 궁이라고 하는 광대뼈 다리라고도 하는데 이 윗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귀 앞에 이제 스마스 절개를 이렇게 들어가고 목 뒤까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스마스를 수직으로 당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로우 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 광대뼈 궁의 아래쪽 여기서 이렇게 절개가 들어가서 위쪽으로 뻗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들어가서 스마스를 당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거상 수술이 스마스의 발견 이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발전한 방식이 로우 스마스 방식입니다. 먼저 로우 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안면신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마가지 쪽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마스의 절개선을 광대뼈보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눈 근육을 따라서 위쪽으로 광대를 따라서 이렇게 스마스를 절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뭐 신경 손상의 가능성을 낮추긴 하지만 단점이 이 아래 팔자 쪽을 당기는 이쪽에 스마스 박리가 들어가면 이 부분이 필연적으로 얇아질 수밖에 없고 힘을 받을 때 찢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팔자가 당겨지는 힘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스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회복이 점점점 스마스를 연구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가지도 더 위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스마스 박리를 광대뼈보다 더 위쪽에서 해도 돼라고 해서 이제 발전된 개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스마스가 조금 더 이제 이쪽 팔자 쪽 당겨지는 힘 자체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으로는 이제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특히 조금 어울리지 않는 방식인데 이 스마스를 수직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결국은 광대가 좀 부각돼 보이고 광대가 더 커져 보이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게 서양인들한테는 되게 큰 장점인데 우리 동양인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피부와 스마스층을 박리한 다음에 듀얼 플레인에서는 당기는 방향성을 다르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스층을 당겨주고 마지막에 피부를 쭉 당겨줘서 피부를 잘라주고 봉합을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 듀얼 플레인이 거상술의 발전의 역사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발견이었어요. 처음에는 피부만 당겼다가 효과가 빨리 떨어지고 흉터가 심하게 남으니까 스마스층을 발견을 했고 이 스마스층을 어떻게 다룰까 고민하다가 하이 스마스, 로우 스마스 같은 방식들이 나왔고 이 피부랑 스마스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게 대단히 획기적이고 좋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딥플레인 방식이 대두되기 전까지는 이 듀얼 플레인 방식이 일종의 표준이었습니다. 자, 그럼 딥플레인은 무엇일까요? 딥플레인은 피부층의 박리를 듀얼 플레인보다 더 적은 범위를 박리를 하고 스마스층이 절개가 들어가서 스마스층 박리되는 면부터는 이 피부층과 스마스층이 통째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먼저 아까 이제 듀얼 플레인 설명에서처럼 피부 절개선은 사실 듀얼 플레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듀얼 플레인에서 이제 피부 박리 면적이 이만큼이었다고 하면은 딥플레인은 피부 박리 면적을 이런 식으로 줄입니다. 피부 박리 면적에서 일단 차이가 있죠. 그리고 스마스층을 이제 절개를 해서 박리가 들어가는 라인이 딥플레인에서는 보통 이 하악골의 앵글과 이 눈 바깥쪽에 연결하는 이 지점을 절개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 스마스 박리와 피부 박리가 이렇게 이만큼이 통으로 박리가 돼서 통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부터 이제 스마스가 박리가 들어가고 피부와 스마스 전체 판이 통으로 위쪽으로 당겨서 리프팅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스마스를 고정하고 피부 남는 양을 정리를 해주고 봉합을 해주게 됩니다. 이 방식이 바로 딥플레인 방식입니다.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피부 박리 범위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피부와 스마스층이 따로따로 다른 방향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듀얼 플레인이고, 한 번에 같이 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딥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딥플레인이 최근에 대세가 되었을까요? 사실 듀얼 플레인이 사실 거상술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듀얼 플레인으로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 한계점이 발생을 했고, 예를 들어서 광대가 부각돼 보인다거나 팔자가 덜 당겨진다거나, 혹은 중간에 스마스층이 좀 약해져서 움푹 꺼져 보이는 현상이 생긴다거나, 이러한 이제 한계점들에 부딪히다 보니 이제 딥플레인 방식으로 넘어가는 트렌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듀얼 플레인에 비교해서 딥플레인의 장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한 지지력이 있습니다. 피부랑 스마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마스층이 엄청 두껍게 들리는 거예요. 듀얼 플레인은 스마스를 따로 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얇아질 수가 있고 스마스가 찢어질 가능성도 생기는데, 딥플레인은 사실 스마스가 방리되는 면적부터는 피부랑 붙어서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두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두꺼우면 어떤 게 좋으냐?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찢어질 위험이 적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빠른 회복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듀얼 플레인보다 피부 박리의 범위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혈종이 고일 가능성도 훨씬 줄어들게 되고, 안쪽에 스멀스멀 고이는 체액들, 우리 림프 순환이 떨어지면서 고이는 체액들의 양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을 비교해 보면 2주차의 붓기가 듀얼 플레인 방식으로 했을 때보다 딥플레인으로 진행했을 때 훨씬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생기는 일반적인 붓기 말고 거상술에서 위험한 부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피부 괴사라던가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피부 박리 범위가 듀얼 플레인보다 딥플레인이 더 적다 보니 괴사의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스마스 박리도 더 앞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스마스층 아래에 지나가고 있는 안면신경이 다치게 될 확률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붓기도 적고 합병증도 더 적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으로는 유지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스층을 박리를 해서 당겼을 때 이 박리가 온전히 잘 돼서 잘 당겨지면은 듀얼 플레인이나 딥플레인이나 비슷한 유지기간을 가질 텐데, 아무래도 스마스층 자체가 듀얼 플레인에서는 조금 더 약화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고정을 할 수 있는 이 딥플레인 방식이 더 유지기간이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연스러움입니다. 동양인의 얼굴의 특성을 봤을 때 우리 광대가 많이 발달을 해 있어서 위쪽으로만 당기게 되면 조직이 위로 몰리게 되면서 광대가 더 부각되어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이스마스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당기는 벡터 자체가 수직 방향이 우세하기 때문에 광대가 부각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딥플레인은 자연스럽게 팔자를 당기면서 광대는 최소한으로 부각될 수 있는 벡터로 약간 사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당기기 때문에 얼굴이 수술 후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스가 얇아서 찢어지거나 늘어납니다. 스마스는 앞으로 갈수록 점점 얇아지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특히 팔자 쪽 그리고 입가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 스마스가 얇아집니다. 듀얼 플레이는 피부와 스마스를 따로 박리하기 때문에 깊게 이제 앞쪽으로 스마스를 넓은 범위를 박리하게 되면 이 앞쪽의 스마스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효과가 나쁘지 않고 되게 좋은데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점점 이제 스마스층이 더 약화가 되면서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게 음식도 드시고 표정도 짓고 움직이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얼굴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이 얇아진 스마스가 그걸 못 버티는 거죠. 두 번째 단점으로는 회복이 더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피부를 아무래도 듀얼 플레인에서 넓게 박리하다 보니까 붓기가 오래 가요. 피부 아래에 이제 우리 임파선들이 이렇게 지나는데, 여기를 넓게 박리를 하면 임파선의 순환이, 림프액의 순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데, 요즘 환자분들이 안티에이징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이미 스마스가 약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분들 실리프팅도 많이 하시고 실리프팅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제대로 이제 층을 잘 넣어주면 괜찮은데 층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스마스가 손상을 입게 되고 약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세라 같은 이제 레이저 장비들도 사실은 스마스층을 타이트닝 시켜주는 거긴 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스마스층이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이나 흡입, 윤곽주사, 주베룩, 스컬트라 같은 뭔가 캐뉼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뭔가 안쪽 조직에 볼륨을 채우거나 빼는 것들도 스마스층의 손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받으신 분들은 스마스가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듀얼 플레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의사들이 박리를 예쁘게 하고 정교하게 박리를 해도 스마스 자체가 약하면 이게 얇아지거나 찢어지거나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수술 중에 이 환자분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라고 하는데 왜 여기 스마스가 이렇게 얇지? 여기는 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떡이져 있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수술 자체도 어려워지고 결과도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디플레이는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스마스 박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앞쪽은 스마스층과 피부층이 통으로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스마스층이 약화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양인들에 비해서 우리 동양인들은 피부가 좀 구조적으로 좀 두꺼워요. 두꺼워서 피부 박리를 넓게 해준다고 해서 피부가 당겨진 양 자체가 상대적으로 서양인들보다 좀 적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두꺼운 것보다 더 큰 특징이 우리 한국인들, 동양인들은 광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 광대뼈의 볼륨이 크면 이 주변에, 광대뼈 주변에 있는 유지인대가 더 강하고 더 넓은 범위에 발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지인대라는 것은 뼈에서 출발해서 피부까지 이렇게 뻗쳐 있는 강한 인대 조직인데 이 유지인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광대뼈의 볼륨이 상대적으로 옆으로도 크고 앞으로도 높다 보니 팔자, 위턱뼈와 광대뼈의 높이 차도 더 크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자도 더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얼굴 구조를 바탕으로 우리가 거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듀얼 플레인에서 당기는 것보다 디플레인 방식으로 스마스층과 피부층을 통째로 옮겨주는 것이 더 강한 장력으로 고정을 할 수가 있고 방향성을 따졌을 때도 광대가 덜 부각되는 방향으로 당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플레인보다 디플레인 방식이 더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듀얼 플레인은 이제 하면 안 되는 방식일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듀얼 플레인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대칭이 심한 경우입니다. 얼굴에 이제 한쪽은 이제 볼륨이 많고 한쪽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듀얼 플레인 같은 경우는 피부랑 스마스층을 따로따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볼륨이 많은 쪽은 볼륨을 좀 줄여주고 한쪽은 좀 적게 줄이면서 리프팅은 같은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을 개선하는 데 더 이제 적합한 방식은 듀얼 플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주름이 많은 경우입니다. 사실 피부 주름은 피부를 많이 당겨서 많이 잘라주는 것이 확실한 개선이 되는데 아무래도 디플레인보다 듀얼 플레인에서 피부 박리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잘라줄 수 있는 피부의 양도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이 조금 더 심한 경우, 주름을 당기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경우에는 피부 범위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는 듀얼 플레인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거상을 진행하느냐? 사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관점은 듀얼 플레인이니 디플레인이니 이렇게 뭔가 좀 테크닉적으로 나눈다기보다 환자분의 얼굴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밀히 말하자면 디플레인 방식인데 변형된 디플레인 방식을 씁니다. 제가 사용하는 변형된 디플레인 방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플레인보다 피부 박리 범위를 조금 더 가져가고 디플레인에서 통으로 움직이는 방향성 자체가 약간 이렇게 45도 정도 각도로 이렇게 스마스를 당겨주는데 저는 팔자를 더 당겨주기 위해서 팔자를 더 당겨주면서 광대를 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팔자 쪽은 약간 15도에서 20도 정도 각도로 당겨주고 아래쪽에 스마스는 수직으로 당겨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겨주면 옆볼 밑에 꺼져 있는 이 부위를 자연스럽게 스마스의 재배치를 통해서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꺼진 볼륨은 채워지고 광대는 부각돼 보이지 않으면서 피부는 충분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변형된 딥플레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도대체 뭐가 정답이에요? 라고 물으시면 정답은 환자 맞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무조건 옳고 무조건 최고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마다 얼굴이 다 다르거든요. 얼굴형이 다르고 스마스의 상태가 다르고 피부의 두께라든지 이런 피부의 특성이 다르고 볼륨의 분포가 다르고 그리고 처짐의 정도가 다르고 과거에 받았던 수술이나 시술 등의 이력 등이 다르고 그리고 원하시는 결과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얼굴을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수술 방법보다 의사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딥플레인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해도 유지인대를 제대로 박리해주는 의사들이 있고 그걸 잘 못해주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스를 얼마나 넓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박리를 하느냐, 당겨주는 방향성, 광대를 부각시키는 방향인지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방향인지 이런 각도 그리고 고정하는 힘, 이런 봉합 스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의사 선생님이 내 얼굴을 과연 제대로 분석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스마스 등 유지인대 등 이런 박리의 경험이 많은가, 거상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인가, 그리고 설명을 과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한 설명을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병원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리아 성형외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딥플레인 방식을 이용해서 안면 거상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한테 딥플레인이 더 적합한 방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스는 상대적으로 얇아져 있는 분들이 꽤 많고 피부는 두껍고 조직은 무거우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별로 얼굴에 따라서 변형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팔자가 심한 분들은 팔자를 잘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팔자 쪽 스마스를 당기는 방향의 각도를 한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당겨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당겨주고, 아래쪽 하안부 쪽은 수직 방향으로 당겨줘서 리프팅의 효과를 극대화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팔자도 개선되고 턱선도 살아나고 광대 밑에 꺼져 있는 흔히 말하는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땅콩형 얼굴의 개선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스의 박리고, 스마스를 박리를 할 때 유지인대를 얼마나 멀리까지 넓게 충분하게 풀어주느냐입니다. 이 유지인대를 확실하게 풀어줘야 박리의 효과, 스마스 고정의 효과가 오래 갑니다. 이 유지인대라는 것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당겨도 다시 금방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면거상, 목거상을 진행하면서 유지인대를 항상 다루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안쪽에 있는 심부볼 지방이라고 하는 처져 있는 지방 주머니를 끝단 쪽을 좀 빼줘서 여기 볼륨을 좀 줄여주기도 하고, 딥플레인 방식과 이 심부볼 지방 제거가 함께 들어가면 하안부 쪽에 날렵한 V라인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한테 맞춤형으로 거상을 해드리는 거죠. 결국 저희의 목표는 환자분의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형태의 거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첫 번째로는 듀얼 플레이는 피부와 스마스층을 따로따로 움직인다. 딥플레이는 같이 움직인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 두 번째로는 딥플레인이 현재 대세인 방법이다. 강한 지지력과 빠른 회복, 그리고 합병증도 적고 유지기간도 더 길고 한국인의 얼굴형에도 맞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듀얼 플레인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 비대칭이나 얼굴 형태를 조절이라든지 주름이 심한 경우에는 듀얼 플레인도 적합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 이런 차이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답은,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맞춤, 얼굴에 맞춘 형태의 거상을 진행하는 것. 어떤 방식이 무조건 옳고 어떤 방식이 무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술 방식보다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유지인대를 제대로 박리를 하는지, 거상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설명이란 것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인지, 과장된 설명 없이 제대로 된 효과와 제대로 된 부작용,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거상을 고민하시면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실 텐데, 딥플레인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오지 마시고, 내 얼굴에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내 얼굴을 어떻게 당기면 좋을까요? 이렇게 상담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고, 제대로 된 계획이 나와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듀얼 플레인과 딥플레인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주제를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